월요일 지난주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이슈를 전망하는 먼데 이 뉴스 코너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데 이 뉴스 공식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인상 깊으셨던 이슈랑 또 이번 주 기대되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전 세계적으로 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는 미국 거다 사실상 예. 이런 주장을 하고 네. 거기서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른 데로 막 강제 이주 시킬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이제 은근슬쩍 좀 들어오면서 우리는 두 국가 해법도 있고 좀 이렇게 화해를 시킬 거야, 좀 이렇게 접근했다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이제 편을 드는 거냐, 그렇죠. 이렇게 좀 의심을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그렇게 해서 가자지구에서 리조트 개발을 하는 거냐, 이런 의구심, 그리고 이게 중동 정세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뜨거웠고 매우 뜨겁죠. 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의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또 이 트럼프를 만났죠. 만나가지고 야, 이 미국에다가 일본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더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오늘 신문이 다 일면이 그건데 이제 우리는 그런데 이제 어떤 논쟁을 하느냐, 이 요원이냐, 이 의원이냐, 인원이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걸 따지는 이제 한 주였기 때문에 인상 깊은 뉴스였습니다. 인원이냐, 요원이냐, 뭐 의원이냐, 야 이게 뭐냐, 네, 상당히 이제 인상 깊었습니다. 말씀처럼 정말 전 세계가 이제 트럼프 이제 집권하면서 상당히 미국을 바라보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초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영 다른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그 부분이 참 눈에 띄었다 이 말이네요. 이번 주도 또 그 뉴스가 또 계속 나오겠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 뭐 이런 네.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측에 이제 뭐 이 증인들, 그다음에 뭐 변호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이제 제기한 문제가 이제 탄핵 공작설 이런 거를 들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 지난주에 이제 등장한 이제 증인들 중에, 국회 측 증인들 중에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네. 그리고 곽정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런 분들의 이제 증언이 믿을 수가 없는 증언이 됐다 이제는. 그래서 증언 내용이 바뀌고 또 메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의심스러운 메모이다, 이런 주장들을 펴면서, 그래서 근본부터 지금 네. 이 내란 그리고 탄핵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도 그런 주장을 이제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러면 과연 흔들린 게 맞는 거냐, 맞긴 한 거냐. 그러니까 탄핵 공작설 그 부분.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흔들린 게 맞긴 한 거냐부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홍장원 1차장의 메모에 관련돼서는 윤석열 측에서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요. 이 메모가 애초에 홍장원 1차장이 막 이렇게 썼다가 그거를 글씨를 못 알아보겠는 어떤 그런 지경이어서 다시 정설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원본 메모는 버렸네요, 이제 이런 것이고, 그렇죠. 이 정설을 했다고 하는 게 그러면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군요,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한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음모론인데, 이거는 이 정설을 했다고 하는 글씨체가 이게 이 야당 국회의원 글씨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적은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정치인, 특히 야당의 국회의원이 적었다 이 말인가요?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홍장원 1차장이 그 탄핵 심판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 명단 14명 적혀 있는 이 명단을 제가 꾸며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명단에 적힌 사람들이 정말 이제 꾸며낸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가공의 인물들을 막 채워 넣어 가지고 네. 윤석열을 모함하려고 이 야당과 뭐 반국가 세력들이 꾸민 일이어야겠죠. 지금 윤석열 측 주장대로라면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야 예. 될 텐데 지금 검찰 수사 내용이라든지 또 요것들을 취재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홍장원 1차장 측 메모에 등장하는 사람들 요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방첩사령관, 당시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걸 적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방첩사에서 요 명단을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공유했을 거 아닙니까? 전파하기 위해서. 네. 근데 방첩사령관이 불러줄 때 옆에서 방첩사 내부에서 들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네. 데도 알려줘야 되니까 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데 알려줘야 되니까 요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 요거를 공유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들은 사람들이 다 이걸 검찰 가가지고 요런 명단을 우리가 공유했거나 또 내가 들었습니다. 진술을 했는데 이 내용이 홍장원 1차장이 메모에 적은 명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크로스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홍장원 1차장의 메모가 조작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기에 예. 이거는 탄핵 공작설이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곽종근 전 이 특전사령관의 발언 문제는 왜 처음에 이 인원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 검찰 가서 진술할 때 그리고 이 탄핵 심판 와서 얘기할 때 왜 인원, 요원, 의원 이게 왜 다 네. 다르냐. 그래서 애초에 얘기한 거는 인원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요 인원이라고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인원이라는 말 써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네. 내가 다른 얘기했는데 당신이 잘못 들었거나 그렇죠. 등등의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원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바로 직후에 본인이 인원이라는 얘기를 막 해요. 그 전에 엄청 많이 썼어요 인원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네. 인원이라는 말을 막 하니까 이게 논란이 되니까 윤석열 측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군인에 대해서는 인원이라고 하는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원이라고 안 합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그러면 기자들이 또 찾아볼 거 아닙니까? 네, 다 과연 찾았어요. 그랬는가? 찾아보니까는 김치찌개 끓여주고 이럴 때 다 인원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봐라 민간인에 대해서도 인원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추가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아 이렇게 우리말을 못 알아들어. 그게 아니라 지시대명사로 인원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얘기야.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까지 가면은 우리가 이걸 더 따져봐야 됩니까? 지시대명사로 인원이라고 쓴 적이 그러니까요.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게 인원, 의원, 요원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발언의 맥락이 국회의원을 거기서 끌어내라. 그리고 이 목적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 안 된다.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고 맞습니다. 이게 인원이든 요원이든 의원이든 요 표현과 관계없이 전체 발언의 맥락은 이게 맞다라는 걸 다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나왔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국회의원을 끌어냈다라는 그런 지시는 내가 받은 적이 없지만 150명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렇죠. 이거는 똑같은 진술하지 맥락이죠. 않습니까? 예. 여기서 다 일치하는 거거든요. 맥락이 같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트집 잡기인데 그런데 아마도 이번 주에도 계속 할 것 같다. 것이다. 네. 그 지난주까지 주요 핵심 쟁점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냐 이 부분이었다면 뭐 이번 주부터는 계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어떤 그런 부분들 볼 것 같은데 이 체포 지시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검찰 쪽 저는 증거라고 보는데 구금 장소를 이제 확인하려고 갔던 방첩사 간부 진술 나왔거든요. 요 내용은 나왔다는 거는 곧 또 체포 지시가 있었고 또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윤석열 측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포 지시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의 근거 중에 하나가 이 체포를 어디다가 하려고 했느냐? 네. 소위 말하는 비원 벙커에다가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측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이 비원 벙커라는 데는 구금 시설이 애초에 아니다. 그러니까 구금 시설이 아닌 데다가 체포를 할 수 없는데 그럼 애초에 비원 벙커에 체포를 명령했다라는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냐. 근데 방첩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MBC 보도를 보면은 방첩사 간부가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진술을 했느냐. 이 지시가 있었는데 비원 벙커에다가 감금을 해보면 어때?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는데 이 방첩사 간부가 제가 이제 비원 벙커를 실제로 실사를 해보니까 실제 여기다가 구금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데 이 미결 수용소가 있는데 이 여기다가 구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대체로 해서 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시는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가 부적합한 것 같아서 네. 일종의 플랜 B를 별도로 마련을 해야 했다. 즉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이 진술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네. 사실 비원 벙커는 구금 시설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죠. 그러니까 곰실 있어요. 제가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있어요. 또 정확히 아십니까? 뭐 제가 그 훈련 같은 걸 장교 시절에 했기 때문에 예. 군 생활하면서 무시무시한 걸 아이고 많이 다 하셨습니다. 갑니다. 다 가는 네. 곳이긴 한데 하여튼 네. 좀 무서운 분인 것 같습니다. 예, 보면서 제가 좀 거짓말 같은 게 사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그 거짓말이 반박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놀랍습니다. 또 이진우 전 사령관이 공포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진술이 또 나왔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보면 또 윤석열한테 불리한 내용들입니다. 다 계속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이제 결정한 수방사의 이제 조성현 이렇게 1경비단장이라는 그렇죠. 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8차 때 나온다고 합니다. 증인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진술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3일 그러니까 계엄 선포한 당일이죠.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당일 이 내란의 밤에 이날 훈련을 해야 되겠으니 공포탄을 준비해라. 예. 이렇게 지시를 했다. 예.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 중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용현 씨의 진술에 의하면. 네. 그런데 12월 3일에 뭘 할지를 뻔히 이미 알고 있는데 음흠. 공포탄을 준비하라라는 지시를 특히 몇 차례에 걸쳐서 했다. 이날. 네. 이라고 하면 그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유추 가능한 것이죠. 네. 가령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음흠. 라는 지시를 이제 계속해서 받았다라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본인은 주장을 하다가 말았는데 네, 하다가 말았죠. 원래는 네. 하다가 헌법재판소 가서는 진술 거부해 버렸어요. 그렇죠. 예. 사실 검찰에는 이 사람이 진술을 했는데 다 했어요. 다 공소장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렇죠. 살인심판 가서는 네. 아니다. 아니다 이랬는데 이랬죠. 네. 물론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김용현 측 변호인이 지금 또 보도를 보니까 김용현 측 변호인이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을 또 접견을 하고 그것도 저는 좀 나쁘다고 상당히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변호사들이 저쪽 변호사 있어요. 이준호 변호사도 있고 다 있어요. 여인영 변호사 있어요. 그 변호사들이 접견하는 거지. 김용현 측이 가가지고 접견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하려고 했던 정황이 지금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곽종건 사령관 측은 오지 마라 저 교부했다고 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접견을 했느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법률 서비스를 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왜 합니까? 자기 의뢰인 나서 서비스하면 되지. 그렇죠. 무슨 뭐 이 구금 상황에 관련돼 가지고 인권을 뭐 이 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좀 조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분들이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한테 조력받으면 되지 왜 남의 변호사가 가서 그거를 조력을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 뭐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아무튼 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탄핵 심판에서는 주장을 안 했으나 그렇죠. 다 뭐 진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단계가 이후에 있는 건데 이진우 사령관이 설사 그러한 지시가 떨어질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김용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측으로부터 어쨌든 공포탄을 준비해라는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용도는 아마도 그 현장에서 공포탄 발사나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은 시위대나 그렇죠. 또는 의원들을 해산을 시킨다거나 좀 이렇게 그래서 끌어내기 용이한 환경을 만든다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의 배경이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파악 이런 것들이 좀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만 좀 더 봐야 될 게 비상계엄 한 달 전에 윤석열하고 뭐 이진우 등등 만찬에도 폭음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 이후에 이진우 사령관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동훈 검색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폭음 만찬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폭음 누가 있어야 됩니까? 폭음이면 누구 한 명이 딱 떠오르네요. 네, 윤석열이 있어야 되는 윤석열이 만찬인데 있어야 되죠. 이제 윤석열과 함께하는 네. 이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만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이 식사도 하고 뭐 술도 한잔 하고 이러한 만찬이었겠죠 아마도. 네. 그러한 자리에서 주로 이제 밥 먹고 술 먹으면 여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시점이 지금 이제 11월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계엄이 거의 이제 방아쇠가 당겨진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직전이었죠. 12월 3일이었으니까 거의 그렇죠. 직전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시점에 그런 폭음이 동반된 만찬을 하고 나서 네. 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휴대폰으로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을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검색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하필이면 그 폭음 후에 그걸 검색했다. 그렇죠. 예.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얘기했기에 뭘 했길래?
뭘 얘기했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서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과 이 김건희에 김건희. 대한 비난을 작성을 하고 그 한동훈과 가족들이 쓴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이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한동훈은 배신자이다. 네. 이런 대화를 하였기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이 아닌가. 아마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뭐 정치에 또 관심이 많고 그 고관여층은 한동훈의 그 게시판 논란, 당원 게시판 논란 그걸 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겠지만 이진우 사령관 잘 몰랐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알더라도 네. 그냥 뭐 대충 하는 대충만 것이지. 알죠. 뭐 대충 하는 때문에 것이지. 저렇게 화가 났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겠죠. 그 자리에서 누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구나. 내가 알아야 되는 문제로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 검색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 뉴스를 왜 얘기하고 있느냐. 네. 누군가가 아마도 윤석열이 그러한 적개심을 굉장히 강하게 품은 그 시점이 11월 달이고 이 자리 뭡니까? 장군들과 만찬하는 자리죠. 네. 장군들에게 그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토로하였다라면 그렇다면 이후에 정치인 체포 지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적인 한동훈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게 일단은 제일 놀라운 게 뭐 이재명 뭐 이런 사람 들어가는 건 조국 들어가는 뭐 당연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한동훈이 왜 들어가 있냐, 왜 들어가 있냐 이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한 정치인 체포 지시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좀 더 정치적으로 확장을 해보면 이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친윤계 중심으로 한동훈 대표를 막 몰아붙일 때 아닙니까? 굉장히. 네. 근데 그 몰아붙이는 또 배경 이런 거는 친한계 쪽에서 이 김건희 특검 이런 것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하느냐. 네. 뭐 이런 거와 맞물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윤석열이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아하. 이런 것의 어떤 근거를 이 배경을 좀 이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되는 어떤 부분이어서 맞습니다. 이러한 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살인 사건 같은 거 할 때 그 당시에 동기를 파악할 때 그때 검색하는 내용들도 증거로 정황 증거로 내거든요. 그렇죠. 막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이상민 전 장관, 신원식 전 실장 같은 사람이 7차, 8차 변론기일에 나옵니다. 아마도 계엄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도 볼 거고 체포 부정선거 문제 이것도 다시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관해서는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이 적법성 그러니까 뭐 국무회의를 열었느니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할 텐데 이제 와서 이상민 전 장관이 뭐 국무회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단계죠. 또 입을 꾹 닫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인 뭐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데 단전 단수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측에 유리한 증언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러한 의심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는 그것을 아마 기대할 것이다. 국무회의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윤석열 측에서 적극적으로 뭘 하는 모양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측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지금 좀 이 대응하는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태도랄까요? 내란죄 이 형사법적인 어떤 그런 혐의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사실은 벗어나지지 않죠 절대로. 벗어나기 어렵겠죠. 네, 벗어나지지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방어에 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래서 아마 단전 단수 부분과 관련돼서 뭔가 그 이 좀 자신들의 유리한 증거를 이끌어내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조태용 이제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오죠. 이 아마도 역시나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의 신빙성, 홍장원 전 1차장의 평소의 어떤 뭐 행실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진술을 아마도 기대하는 그러한 이 어떤 흐름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원식 뭐 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계엄 선포를 하는 뭐 맥락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할 텐데 이분들이 과연 그러한 어떤 의도에 어느 정도나 호응을 해줄 것이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이제 별개로 한번 판단해 볼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오랜만에 이런 걸 봤어요. 옥새파동이 있었어요. 개혁신당판 옥새파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허나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특히 천하람 또 이준석 의원의 횡령 배임 의혹이라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일단 허은하 대표의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한 거는 이제 네. 기각이 된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 소환 투표를 통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찬성 가결돼 가지고 당원 소환이 된 그런 상태인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것은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대표는 자신이다라는 그렇죠. 이유로 지금 이 대표 직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겁니다. 허은하 대표가. 네. 그래서 가령 이제 이 계좌라든가 당비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변경하거나 넘겨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직인이 필요한데 이 직인을 가지고 이제 지금 뭐 이 주장에 따르면 개혁신당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연락 두절이 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여서 그게 이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이제 입장 표명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횡령 배임 의혹은 이준석 천하람 이제 두 사람의 경우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여기에 이제 그 연구기관에 이제 연구소에 이제 이 대표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출한 돈 중에 이제 이제 그 컨설팅 업체에 정치 대해서 컨설팅 업체한테 돈 6천인가 5천 줬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이 컨설팅 업체에 5,500만 원 네. 그리고 컨설팅 업체에 소속돼 있는 직원에 이제 500만 원 네. 이렇게 돈을 줬는데 아마 이 5,500만 원은 이 뭐 선거 컨설팅이나 뭐 정치 컨설팅 쪽으로 줬을 것이고 그다음에 요 업체에 소속돼 있는 요 관계자에게 500만 원 준 것은 아마 무슨 뭐 연구 용역 뭐 주는 명목으로 아마 줬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 별도로 14명의 이제 인사들에게 그중에는 방송 출연하는 평론가도 있고 네. 14명의 인사들에게 9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개별적으로 연구 용역 주는 방식으로 이제 돈 준 게 있는 것인데 예. 그러면 연구 용역을 줬기 때문에 보고서를 제출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연구 용역을 줬으니까 연구 보고서를 받고 보고서. 그렇죠. 예. 요거를 돈을 이제 줬을 텐데 그러면 연구 보고서가 제출이 됐으면은 요게 이제 물론 이제 연구소가 갖고 있겠지만은 당 대표나 이런 수준까지 보고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당 대표는 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연구 횡령 보고서를. 배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당원 네. 당규상에 또 뭐 얼마 이상의 어떤 그러한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수의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또 수의 계약을 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쟁점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요거는 당원 당규상의 쟁점이고 이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있어서는 과연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게 진실성이 있느냐. 과연 그러한 것들을 연구할 만한 사람들이 그 보고서가 이른바 이제 가짜로 나온 그렇죠. 보고서가 아니라 그냥 대충 적은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한 건지. 그렇죠. 네. 실제로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한 거냐 이런 것들이 뭐 수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컨설팅은 실제로 컨설팅 계약이 그것도 이제 내용이 있는 것이냐 실제 제대로 컨설팅 계약이 진행된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판단이 갈려질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법적인 쟁점들인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이게 지난번에 이제 개혁신당이 이제 정당 보조금이나 이런 거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이제 당을 그 지금의 이제 이 크게 한번 합쳤다가 지금 나눠진 상태로 그렇죠. 이제 나온 것이지 네. 않습니까? 그때 정당 보조금 받으려고 크게 합친 거 아니냐라는 그 쟁점에 대해서 정당 보조금은 쓰지 않고 우리가 다시 토해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닌 방법으로 지금 쓰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이게 또 다른 쟁점이 돼서 될 가능성이 비난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는 안 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그 허은하 전 대표 기자회견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 공식 질문인 이번 주 전망 한 줄 평 또는 키워드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이번 주도 혼란스러운 한 주가 될 것 매주 같습니다. 똑같네요. 네. 혼란이 지속된다. 혼란. 지금 윤석열 측에 그 국민 변호인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변호사만 가입하는 데가 아니죠.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가능하죠. 네, 예. 아무나 가입을 하는 데인데 여기가 이 조직의 체계가 있습니다. 단장, 집행위원장, 지역지부 12만 명이 넘었다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엊그제 대구에 집회가 있었죠.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 뭐 동대구역에 무슨 뭐 몇만이 모여가지고 네. 여기가 이제 세이브 더 코리아라고 보수 기독교 극우 기독교계들을 뭐 또 일부를 대표하는 단체야라고 주장하는 이쪽 단체가 이제 개최한 집회인데 구국 기도회다라고 했는데 여기 굉장히 또 많이 모였다라는 걸 두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고무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공식 논평으로 이제는 막 그 윤석열에 대한 어떤 옹호 논평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혼란이 가중되고 거듭되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본격 대권 행보를 또 나름대로 시작하는 단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혼란이 거듭되는 상황,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재간둥이 박지훈 믿고 가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